질문을 한번 봐보시죠. 자,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300만 원의 한 채를 산 것을 보고 와, 그 정도의 금액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정보를 마구 입수하던 중 제가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 일산에 이번에 GTX 착공이 되면서 현재 저평가받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덕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. 아직 투자하는 법은 잘은 모르지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. 혹시 함께 모여서 배우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게요. 많은 질 높은 영상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트표를 보내주셨습니다. 굉장히 이 글을 읽고도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비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. 제 스스로 셀프 칭찬해 줬었고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. 대학교 2학년 분께서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동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감사의 인사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.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크죠. 사실 저도 좀 후회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, 이 대학교 때부터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한 8년 차 정도였겠지만, 사실 대학교 한 22살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용돈을 쪼개가지고 한 200만 원, 300만 원 정도 모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. 펀드로 투자를 했었는데, 물론 반토막이 났지만요.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보들이 과연 저한테 있었다라면 훨씬 빠르게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, 이렇게 대학생들 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영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와닿는 바가 막 크더라고요.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도 잘 느끼시지 않겠습니까?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관심도 하나의 경험입니다. 간접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바로 쌓고 이제 투자로 하는 것까지가 좀 딜레이가 있죠. 경험이 우선이고, 간접 경험이 우선이고, 직접 경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자, 그러면 직장 생활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간접 경험을 조금이라도, 자, 대학 생활과 병행을 해 가면서 이런 정보들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, 앞으로 그 직장 생활도 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한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분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. 자,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는 취업을 했대요. 서울로 취업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. 왜 용돈을 주느냐? 대학생활처럼 용돈으로 생활하라. 나머지 월급은 네가 다 모아라. 라는 측면에서 용돈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용돈을 받는 것만큼 부모님 입장으로는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큰 투자죠. 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. 직장생활 초기로 넘어간다라고, 직장생활 초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. 부모님께서 용돈을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대학생활만큼의 그 용돈을 준다라고 그 가족이 생긴다. 그럼 1년, 2년 다 모을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되면 훨씬 빠르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종잣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. 자, 종잣돈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만큼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마련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빠르게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. 그게 실제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겠죠. 저는 이 글을 보고 특히 와닿았던 게 GTX 착공이 되면서 현재 저평가받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. 왜냐하면 저도 2011년이었죠. 11년에
이제 한창 이제 부동산 2010년 12월에 입사를 했고요. 2011년이면 2년 차였는데 뭐 그냥 실질적으로 1년 차였죠. 1년 차 때에 종잣돈이 생기는 거 보고 이제는 집 주변 근처로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또 근처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곳을 뭐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에 태어난 것은 부산인데요. 부산에가 확실하게 해운대가 많이 뜰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입사를 하고 이제는 연수원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거의 해운대를 연수원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해운대에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갔었어요. 어떻게 해서든 해운대는 한 번씩은 가게 되더라고요. 워낙 또 이때까지 다른 그런 한국에서 보는 그런 뷰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. 위브더 제니스라든가 한창 옆에는 초고층 건물이 하나 둘씩 동백섬 바로 옆에였죠. 바로 맞은편이었는데요. 거기에 한창 지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굉장히 보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었습니다. 자, 그 가는 곳곳에 뭐 부동산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초기다 보니까 돈도 없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. 그러던 찰나에 한 제송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. 좀 낙후가 그 당시까지만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었었는데요. 그때 제송역이라고 오래된 역사를 개발한다. 동해선로라고 해서 광역철 전철이 들어선다라는 그 착공식을 이제 2011년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한번 부동산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딱 봐도 느낌이 오더라고요. GTX, 지금의 이 GTX처럼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가서 제송역 부분에 대한 그 개발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옆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영향을 그냥 초보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,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곳곳 공인 중개사 한 3분 정도랑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아빠, 여기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. 갭이 한 2천밖에 안 되는데 소형 아파트기도 하고 앞에 있는 제송 역사까지 한 5년, 한 4년 정도 있으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.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부모님께서도 좀 자금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셔가지고 그냥 흘러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한번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한번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한번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 현황 부분, 그 매매가의 추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. 사실 이 검색을 하기 전에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역사가 뚫리게 되면 집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책이 있었습니다. 여러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딱 역사가 들어간다. 이때까지 없던 그 라인들,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의 집값은 2회에 걸쳐서 뜁니다.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.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.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. 그래서 그런 엄격함,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뭐 회사도 발전시키고 뭐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